안녕하세요, 주인장입니다. 우리 여자분들이 원하는 안정적인 관계, 나만 바라보고 나 이외의 다른 여자들에게는 관심을 주지 않고 오직 자기와 나만 바라보면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남자는 대체 어떻게 구별을 할 수 있을까가 여자분들에게 잘 풀리지 않는 과제일 겁니다. 오늘은 이런 남자를 구별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이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남자는 천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반이고 여러분의 영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반이에요. 아무리 천성이 바람이랑 거리가 먼 그런 남자라고 해도, 예를 들어 이 남자가 연애를 함에 있어서 너무 외롭고 고통스러우면 인간인지라 자신의 행복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런 감정을 자기 절제하는 것도 그 사람의 역량이긴 하지만, 사람은 자신이 행복하지 않은 상황을 영원토록 버틸 수만은 없는 거예요. 즉, 이렇게 한 여자만 바라보는 진국 같은 남자는 우리가 어떤 식물이나 동물을 기르는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좋은 개체를 찾아서 그 개체를 성장시키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개체라도 악성 성장을 할 수 있는 거고, 좋지 않은 개체라도 어느 정도 호환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단순히 나는 마음대로 연애하고 싶으니까 이런 나를 버틸 수 있는 남자를 원해,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천성, 기본적인 베이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 좋은 베이스를 가진 사람을 찾는 기준과 포인트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연애에서 이 사람이 원하는 가치를 파악한다. 애당초 여러분, 사람마다 이성관계에서 느끼는 가치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여자를 많이 만나면서 자신의 자존감과 행복감을 보충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을 만나 안정적인 관계를 추구하며 거기서 만족감을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결혼에 대해 회의적인 반면에, 후자의 사람들은 결혼에 대한 니즈가 강하죠. 특히나 우리가 늦바람이 무섭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실제로 나이가 들어서 유흥이나 이런 것에 빠지는 사람들이 자기 절제가 안 되는 이유도 지난 자신의 시간에 대한 자기 보상 이런 개념도 있지만, 이제서야 이성관계에서 뭔가 새로운 사람을 만남으로써 느끼는 그 짜릿함을 맛보고 있기 때문에 그 짜릿함에 중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이성관계를 통해서 대체 무엇을 원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가장 좋은 사람은요, 충분히 다른 이성관계에 대해서 쟁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오랫동안 장기간 연애를 안정적으로 지속해온 사람이 가장 좋아요. 이 사람들은 연애라는 이성관계에서 바라는 것이 안정감인 거거든요. 반대로 습관적으로 연애를 짧고 가볍게 해온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연애 초반에만 느낄 수 있는 설레임, 열정, 달달함 등 연애 초기에 느낄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의 확률이 높은 것이죠. 관계가 오래될수록 이런 가치들은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연애에 금세 흥미를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일 수가 있는 것인데, 자, 이게 그렇다면 절대적인가? 이 사람은 과거에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연애를 해왔으니까 만나도 되고, 이 사람은 밤에 술 마시면서 이성을 가볍게 많이 만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장기 연애 등을 해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현재 관념은 대체 내가 오랫동안 한 사람을 바라보고 노력을 해왔는데 나한테 남은 건 아무것도 없고 그 세월들만 지나고 나는 나이만 먹었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반대로 가볍게 만나는 것을 즐긴 사람들도 내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내가 마음 기댈 사람 하나 없네, 이제는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필요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사람이 어떤 가치를 원하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이때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이 현재 연애에서부터 즉각적인 만족을 원하는지 아니면 장기적인 만족을 원하는지로 판단해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 이건 통계적입니다.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제가 이때까지 이 연애 전문가로 일을 하면서 공통적인 특징이 일어난 것이지 절대적이라고 믿으시면 안 돼요. 사람마다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현재 집중적인 사람들은 연애 초반에 얻는 그 가치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기다림이라거나 혹은 상황에 따른 유연함이 잘 없어요. 예를 들면 자기가 오늘 이 사람이랑 같이 시간을 더 보내고 싶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여건상 안 돼요. 그럼 그걸 서운해할 수 있지만, 필요 이상으로 자신이 뭔가 손해를 입은 듯한 그런 뉘앙스가 나온다면 그 사람은 현재 중심적인 사람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데이트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분명히 노력해 준 건 알아요.
그래서 말은 못하지만 데이트 코스가 나는 오늘 좀 아쿠아리움 같은 데나 멀리 좀 교외로 나가서 놀고 싶은데 이 사람이 일이 늦게 끝나고 그래서 간단하게 집 앞에서 식사 정도만 하고 들어갔다. 그러면 보통 관계 중심적인 사람들은 이 사람이 노력을 해 주었다는 것에 포커스가 더 맞추어집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현재 내가 연애를 하며 지낸 이 하루가 불만족스러웠다는 것에 포커스가 맞추어진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직접적으로 넌 연애하면서 어떤 연애를 하고 싶으냐? 근데 이게 제가 경험상으로는 큰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나는 내 옆에 있어줄 단 한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뭐 그런 마음도 있겠죠. 하지만 다른 면에서 내가 현재 느끼고 싶은 연애에서의 만족감이 더 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에 신빙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의 행동이 현재 중심적인지 관계 중심적인지를 저는 더 큰 판단 요소로 본다는 거. 두 번째, 환경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자를 만날 수 없고 다른 것에 접근 자체가 어려우면 상황에 의해서 나만 바라보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간은요,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뭐든지 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건강을 망치는 것도 하는데 자신의 관계를 망치는 것을 인간이 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합니다. 내 여자친구를 사랑하면서도 내가 지금 당장 행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 자체가 여자를 만나기 쉬운 환경이다? 그럼 당연히 이렇게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게 있어요. 자신이 여자가 아니라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 있다. 내 에너지가 다른 것에 쏠려 있다. 이러면 다른 것에서 자극을 받기 때문에 이성관계에 대한 니즈가 줄어듭니다. 근데 내가 다른 것을 이미 너무 충족하거나, 예를 들면 사업을 이미 성공 궤도에 올려두어서 에너지가 그렇게 크게 투자되지 않거나, 혹은 이렇게 충족하지 못했지만 어느 수준에서 정체되어서 열정을 잃어버리면 다른 곳에서 내 일상의 자극을 찾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래서 많은 연애 콘텐츠들을 보면 이 바쁜 남자, 일에 열정적이고 비전이 뚜렷한 남자,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환경이라는 이 범위에서는요, 내가 이 사람의 환경을 어떻게 조성하느냐를 포커스로 보아야 된다고 봅니다. 내가 마냥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어서 만족하게 해주면 다른 사람을 안 보지 않을까? 이렇게 접근하니까 여러분이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 이 남자가 생각하는 건 통제가 안 되고, 자, 여러분, 가르쳐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당신을 깊게 생각하고 이게 나한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 그리고 당신도 마찬가지로 단순하고 가벼운 연애가 아닌 깊은 연애에서 느낄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깨닫게 해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이 진짜 그걸 깨달았다면 그 가치가 훨씬 주요하게 되고 다른 가벼운 만남보다는 현재 나와의 관계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연애 관계에서 가벼운 대화만 하지 마시고요, 이 관계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깊은 의미들을 가지고 하루하루 어떤 것들을 느껴가는지, 이런 대화를 많이 하세요. 내가 먼저 그 의미를 말해주고 그리고 상대한테 그 이야기를 들으세요. 이건 제가 영상을 올린 게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가족에 대한 도덕성. 자, 여러분, 쉽게 말해서 장기적인 관계는요, 가족과 유사해지는 관계가 되어가고 있는 관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과거에 아내와 여자친구에 대한 고찰을 할 때는요, 아내와 여자친구는 포지션이 너무 다른데? 이런 괴리감을 느끼고 그걸 탐구했을 때도 있어요. 왜냐면 아내에게서 얻는 만족감의 그 포인트들과 여자친구에게서 얻는 그 포인트가 너무 다르거든요. 실제로 아내는 원래 저 남자의 가족들과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충분히 바람피는 남자들이 여자에 대한 결핍을 느낄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걸 바꿀 수 있을까? 어떤 부부들은 정말 장기간 동안 연인처럼 그렇게 사는 부부도 있지만 사실 더 많은 대다수의 부부들은 친구 같은 관계에 가깝더라고요. 이걸 한순간에 바꾼다는 건 참 한계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지금도 그 생각엔 변함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판단해 보아야 할 게 가족에 대한 도덕성이에요. 이 사람이 가족에 대해서 작은 부분이라도 진실된지, 그리고 가족 간의 친밀 관계가 어떠한지, 그리고 가족이라는 소속감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보세요. 이게 나중에 여러분한테 돌아올 그 남자의 태도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면 편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 가족에 여러분 빨리 소속되세요. 가족에 대한 소속감이 강한 사람들은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지지를 받으면 그 순간부터는 나를 배신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왜냐면 그때부터는 나를 배신하는 게 아니라 내 가족을 실망시키고 배신하는 그런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 연애할 때 상대의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걸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진짜 안정적인 관계를 추구한다면 그 사람의 가족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여러분 생각보다 아주 큰 상대방의 제약이 되어 줄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한 여자만 바라보는 남자를 판단하고 그리고 어떻게 그 환경들을 만드는지에 관해서 조언을 드려봤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를 하고 싶은 건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러면서도 안정적으로 관계는 유지하고 싶다고 이런 특징 있는 남자만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하는 게 반, 상대방이 하는 게 반, 이렇게 어우러져서 안정적인 연애 관계가 나오는 겁니다. 무조건 일방적인 상대방의 장점을 누리려고만 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연애 하세요.